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윤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권익위 조사 결과 아버지가 세종시의 땅을 많이 샀는데 그게 투기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대선 출마 포기하고 의원직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또 나온 게 KDI 시절에 있었던 특공받은 아파트 시세 차익 2억 넘게 시세 차익 내면서 팔았다. 전반적인 이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권익위가 얘기했던 건 이제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부친이 개발 이익을 생각했을 거다라든지 뭐 KDI 정보를 이용했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것들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의원직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끼기에 아무튼 부친의 문제인데 아무리 도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연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본인의 문제도 아니니까. 본인도 몰랐다고 하면서도 의원직 사퇴한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사안에서 사퇴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어쨌든 대단히 도덕성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여튼 신선하다.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의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급기야 아까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본인이 세종시 특별공급도 받고도 시세 차익 남겼다. 네. 시세 차익 남길 때 저는 임차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기가 이제 비슷했다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 국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국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 때 민주당이 대단히 애매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 정도 사태 사안 가지고 의원직 사퇴안을 본회의에서 과연 처리할 것인가? 민주당이 의소수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민주당에 지도부를 하면 사퇴를 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신뢰와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이제 저런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징적으로 우위에 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두고 봐야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의혹이 해명되면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갈 것이고 대단히 애매해질 거예요, 민주당 입장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낳게 된다면 민주당은 주저없이 이제 사퇴안을 처리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윤희숙 의원이 정말 이런 것들을 모르고 했을지 아니면 알면서 정말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이러한 사안을 덮기 위해서 만약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면 이건 정말로 이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를 얘기했다면 여전히 굉장히 도덕성이 탁월한 의원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해명을 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권익위는 일단 농지법 위반 부분만 짚었고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권익위가 부친의 세종시 토지에 관련된 투기 의혹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된 건데 지금 나온 부분은 이제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하는 동안에 가졌었던 정보를 혹시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야 공방은 공방일 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린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자,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이 수사를 기피한다든지 아니면 사퇴를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더 나가서 빨리 여당이 나를 사퇴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서로 혹시나 뭐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윤 의원이 이제 어떤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의 뭐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한다면 뭐 탈당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좋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혹을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왜 안 하죠? 왜 자기네들 거에 대해서는 12명이 분명하게 탈당 권유를 했고 그 안에 3명이요. 정보를 이용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서 업무상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권익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뭔가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예. 여권은 야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을 좀 들여다봐라. 빨리 그 10명에 대해서 탈당 건의한 사람 한 거를 조치를 취해주고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네들은 전혀 안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뭐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부분은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추가 의혹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니까 예. 중요한 것은 여하튼 의혹 차원이 넘어서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는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사를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의혹 차원의 공방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어제 한 방송사의 취재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을 보니까 윤 의원의 개입 사실은 동일하게 부인을 했는데 투자해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얘기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이제 농사지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와 지금 부친의 말씀은 정면 배치되는 얘기예요. 근데 모를 수도 있겠죠. 뭐 윤희숙 의원 말따나 오랫동안 뭐 독립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거기서 세종시에서 사실 거주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예, 예. 근데 전혀 모르고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몰랐다. 그리고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농지를 이제 끝까지 말년에 농사 지으려 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몰랐다는 예, 얘기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건 우리가 다 추론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맞습니다. 결국 이제 아직 이제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 이제 상식선에서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공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뭐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단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게 그 KDI에 근무할 때 그때하고 맞물리니까 아버지가 땅을 산 시점이 2016년도 3월부터 5월까지니까 그때 뭔가 KDI의 그 내부 정보가 이용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그 일반 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땅을 산 게 2016년도란 말이죠. 네. 3월부터 5월 사이고. 예, 예. 그리고 국정과제의 지역 공약으로 이제 선정된 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 네. 7월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 9월에 이제 KDI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 2020년도 12월에 예비 타당성이 예타가 통과된단 말이에요. 2017년도 2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도 이미 토지는 샀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년의 과정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거라서 이건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반론도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을까?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보도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그 제부 윤수욱 의원의 이제 동생의 남편을 제부라고 하잖아요. 네. 제부가 뭐 청와대 행정관도 했고 국정기획실에 그리고 나중에 그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뭐 보좌관을 했다. 예. 근데 이건 사실 소관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지자체하고. 그 기재부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또 KD하고 또 기재부가 연관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이런 예, 얘기. 예. 그러니까 뭔가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자꾸만 이 팩트가 상위하니까 자꾸 여러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세종 아파트 그 특공 받은 거, 특별 공급 받은 거 그것도 취재차익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국면은 바뀌긴 했어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우리는 전제를 달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서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윤희숙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일반 여론이라든지 수사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민주당은 부담 없이 사퇴안이 올라오면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다고 보여진다면 사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도 탈당 권유했지만 한 명도 탈당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의원들에 따라서 몇 명은 탈당하고 또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소명은 왜 자신들이 합니까? 네. 소명은 수사기관에서 이거 이해가 간다, 혐의가 없다라고 해야지 소명이 되는 것이지 하루 만에 소명됐습니다. 그것도 6명이나. 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뭐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탈당 안 했으니까 국민의힘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민주당은 12명 다 탈당 권유를 했었다고요, 그때. 이건 아예 탈당 권유도 안 하고 6명 소명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50% 100%다. 단지 그 50% 100%에 약간의 차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탓하기보다는 현재 이게 현안이니까 이 문제가. 예. 이 문제를 빨리 밝히는 게 수사 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예.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대조하면 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 심정적으로, 심증에서 윤 의원이 좀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 윤 의원이 맞다. 윤 의원 말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 또는 캠프를 이제 통해서 KDI 부동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성 면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뭐 다 조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무원들 포함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KDI나 다른 거기가 뭐 꼭 KDI만 있겠어요? 네.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세종이 많죠. 많잖아요. 네. 그 전수조사 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전개를 보면은 핵심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부동산 투기한 거가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네네. 부동산 투기 맞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가 본질인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가 본질인데 예. 이것을 비틀어 가지고 윤희숙 의원이 마치 정보를 줘서 아버지가 투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윤희숙 의원 쪽으로 맞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법을 가지고 혹시나 뭐 정보를 이용해 그건 몰라요. 누가 예. 그랬는지. 그건 결국 수사밖에 없는 거라고 네. 보는 거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서 그리고 본인도 지금 수사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지금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방만 있지 사실이 없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뭐 그동안 윤희숙 의원이 현 정부와 특정한 대선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한 것을 실은 추가적으로 반격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이제는 이제 수사를 빨리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국무 권익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친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지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었잖아요. 그 예. 내용상. 그럼 빨리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공방 차원에서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이 있잖아요. 빨리 자신들의 의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예. 설득력이 있지 자기네들 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제 공무원 세정시로 이전하면서 이제 특별 공급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윤희숙 의원도 특별 공급 네네. 분양을 받아서 거기 있는 거를 뭐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이 났다. 근데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그 국회 연설하는 시점하고 좀 맞물리거든요. 비슷한 시기인데 나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입니다 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네. 그런 부분 지금 본인이 특검 지금 논란 어떤 얘기는 거세요? 2014년서부터 2020년까지 KDI에 근무하면서 예. 특공 말은 이 혜택을 받다고 하면서 본인 얘기는 자기가 거주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서울로 전세했다. 전세했다. 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있었던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왔나요? 장관 후보자들이 특공 문제가 나왔었는데 네. 그때 왜 민주당은 침묵했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과 관련돼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예. 과연 특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이 한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내로남불 아니냐. 상대방의 내로남불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을 좀 들여다봐라.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 특검과 관련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총리가 지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환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는 임차인이다는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게 예. 그 당시 임대를 준 상태의 임차인이었어요. 네. 임차인은 맞긴 맞아요. 맞습니다. 팩트는 맞죠. 이게 반만 맞다는 거죠.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 전세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은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얘기에서 느낀 거는 아, 윤석열 의원이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살고 있구나. 네.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겠어요? 그 팩트는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차인 코스프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서 예. 이건 저는 썩 그렇게 정직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말씀 제가 하나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윤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모친의 투기 의혹으로 윤희숙 의원에게 비판받았던 양이원영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직접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제 이름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SNS에서는 투기 기재라는 표현과 함께 비난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야말로 투기 기재가 아닌지 입증하십시오. 윤희숙 의원 본인의 어쨌든 추가적인 소명과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제명까지 당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날을 세우고 비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비례대표는 본인이 탈당하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출당을 시킨 거죠. 네. 이번에 민주당도 그랬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양이원영이 뭐 지금 이렇게 나설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윤희숙 의원이 날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예. 반발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양이원영 의원이나 아직 윤희숙 의원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정직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더해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봤었는데 연좌제까지 거론을 하고 좀 야만적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언은 좀 추가 해명이 있어야 한다. 조금은 물러선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러선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친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투기 의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다,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이에 추가로 지금 나온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는 한 번도 당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진상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윤 의원이 어떠한 추가 해명을 할 것인가를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권익위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에 대한 당의 조치와 예. 그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의혹과 관련돼서 당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연좌제 문제는 아버지 문제 때문에 딸이 이렇게 만약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연좌제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예.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새로운 차원에 대한 공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야만적이다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의혹과 관련된 거는 밝혀져야 되죠. 그건 뭐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밝혀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윤희숙 의원만 해야 되나요? 다른 의원들도 다 해야죠. 예. 지금 거론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공방 차원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좌제란 단어를 이준석 대표가 썼는데 네. 그 권익위에 동의서를 낼 때 직계 존비속은 다 동의한다고 내는 거잖아요. 다 내죠. 근데도 연좌제라고 표현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소명할 때에 본인들이 이제 충분하게 가족들을 포함해서 다 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뜻은 가족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책임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도 하지 않고 예. 뭐 계속 소명만 하고 했다는 문제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사퇴를 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한 대로 가족들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쇼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나는 본질이 저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은 책임과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볼 좀 때는 그 다르시죠? 연자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무슨 연자제입니까 그게? 그 연자제라는 거야말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분단 국가에서의 그 사상적인 게 연관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게 친일 프레임이잖아요. 연자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계 좀비속은 다 하기로 돼 있던 건데 그걸 거기다 대고 느닷없이 야만적이다, 연자제다, 정치적 언어라 하더라도 과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예. 또 윤수구 의원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지는 두고 봐야지 알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느꼈다고 했잖아요. 신선하게 느꼈다. 네. 진정성도 있다고 느꼈으나 금방 제가 또 느낀 게 이게 의원직 사퇴를 할 정도 분명히 아닌 걸로 보이는데 네. 게다가 또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지역구나 비례대표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렇게 사퇴까지 해? 그거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제 의석이 많으니까 사퇴 처리가 안 되면 윤희숙 의원은 신뢰와 명분을 다 얻겠구나. 의원직도 유지하고 명분도 얻고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쇼인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쇼가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역시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검증도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도 단정하기 어렵다. 역으로 단정하기도 안 되겠지만 예. 반드시 그렇게 단정하기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국면이 많이 바뀌었다. 그 말씀 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퇴 처리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상정이 될 건지 된다면 표결은 어떻게 그래서 될 상정이 건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표결은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의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얘기했을 때 같은 상황 같으면은 민주당이 처리 안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지나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지금 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정말 여론도 그렇고 아직 수사까지 밝히기는 어렵잖아요. 그 단계 여러 가지 이제 과실 아니 그 뭡니까 이 의혹이 좀 약간 증폭되고 이러면은 민주당은 부담 없이 사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건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사안이 어떻게 이 팩트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질 부담 아니면 부담 없이 그야말로 사퇴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관련 길 거기서 결정될 겁니다. 네. 근데 사퇴를 만약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선제 조건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에도 깨끗이 정리해라. 네. 그리고 나서 표결을 임해야지 자기네들 거는 그대로 놔두고 윤희숙 의원회에서 본회의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어때서 보면은 그 진정성을 받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이 그게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빨리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민주당과 관련된 10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건 조치하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88년도에 13대 국회의원 당선됐거든요. 예. 통일민주당으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통민당 총재였어요. 네. 잘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설득을 해서 철회를 한 적은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정치적 상황이고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당대표가 얘기하고 만류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반대가 많고 지금 언론 단체, 방송이나 신문들 다 반대하고 있고 100%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른바 얘기한 진보 언론들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반대하고 있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반대했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 무슨 말 한마디 해서 또 그것도 논란이 되긴 됐습니다. 뭣도 그건 모른다. 예. 논란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글쎄 국민 여론은 좀 찬성적이 높은 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질문을 뭐라고 했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당사자인 언론이 반대하고 있고 네. 진보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몇 가지 생각은 들긴 해요. 예. 왜 이렇게 집권 세력이 언론개혁을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된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가를 알긴 알겠는데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같은 연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예.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어떤 개혁을 완수한다는 나름의 어떤 뭐 이유가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민주주의라는 게 여야가 좀 어느 정도 합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쟁점적인 법안이잖아요.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나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이런 것,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 민주당의 주장이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유튜브는 또 빠져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럼 네. 그걸 충분히 신중하게 해라. 다른 거하고 다르니까 왜 이렇게 급하냐. 이런 말씀은 안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